음, 월급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를 좀 바꿔드리자고 싶어서 방송을 합니다. 월급이라는 건, 뭐, 단순하게, 뭐, 저희가 자영업을 해서, 뭐, 수익을 낸다든지, 아니면 회사 다니면서 수익을 내는 거가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월급을 좀 소비력?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이거를 뭐 40대가 돼도 50대가 돼도 뭐 평생 나올 것처럼 그냥 월급 받는 족족 다 쓰시고, 좀 지나치신 분은 좀 리볼빙까지 써가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월급이 소비력이다? 그렇게 매달 월급을 다 써도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받는 한 달에 월급, 소득, 이런 거에는 현재 생활비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생활비도 포함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월급을 보통 한 200에서 300, 뭐 많으면 500, 600 이렇게 받으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월급이 적다고 이 돈을 다 써버린다? 그렇게 되면 미래에 나한테 보내줘야 되는 생활비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뭐 월급이라는 게 평생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996라고 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을 일을 하는 제도는 아니고 그렇게 하는 회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일을 해도 중국은 30 중후반이 되면은 나이가 많아서 잘려요. 근데 그게 뭐 중국만의 일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한국도 지금 40대 중반이 되면은 많이 잘리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도 모 은행에서 희망퇴직을 받았는데 그때 40대 초반부터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지금은 AI가 나오고 그리고 시대가 발전하면서 퇴직 나이도 예전에 50대가 아니라 지금 40대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갈수록 기술이 발전해서 저희가 예상 수명 건강 나이도 지금 한뭐 80대를 넘어서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뭐 저도 가끔씩 70대 분들 만나 뵙지만은 예전에 70대 분들은 정말 할아버지란 느낌이었는데 요즘 70대 분들은 좀 나이 많으신 분 정도의 느낌밖에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돈을 버는 30대, 40대 요때 지나서 이제 그때부터 실업자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노년을 준비해야 될지 이거를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뭐 많은 분들이 뭐 자격증을 따신다든지 뭐 택시나 뭐 배달이나 이런 일들을 하시지만은 아무래도 회사 다닐 때 임금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자영업이나 이런 것도 정말 오랫동안 해도 60대까지밖에 못 해요. 그러면 60대부터 100세까지 40년 어떻게 사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 받아서 일정 부분 미래의 나에게 보낸 이 돈으로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시기에는 학습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학습하는 시기가 끝나면은 근로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 생활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대신에 이 시기는 언젠가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 끝난 이후에 시기는 금융 시기라고 생각해요. 금융 시기라는 게 자신이 모아둔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뭐 미국 지수에 투자를 하든 예금을 투자를 하든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임대형 아파트 이런 거 투자해서 세를 받던 이런 식으로 금융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거를 미리 깨달으셔야 그 금융시기를 대비해서 돈을 모은다든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월급 받으신 분들을 보면은 냅다 돈을 많이 쓰시거나 아니면 뭐 해외여행 자주 가시고 아니면 뭐 자동차 사서 할부금 내신다든지 아니면 좀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에 자녀들한테 뭐 교육비로 뭐 월 100만, 200만 이렇게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시대에는 근로 시기는 짧아졌고 금융 시기가 길어졌어요. 노후가 많이 길어졌거든요. 뭐 그리고 자녀들한테 뭐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자녀들이 크게 성장해서 본인들한테 노후를 책임져 주느냐 그런 시기는 끝났습니다. 지금 임금 가치도 지금 매년 지나갈수록 임금에 대해서 가치나 상승은 줄어들었고 오히려 또 자산이 임금 대비해서 자산이 증가하는 폭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지고 있거든요. 뭐 자녀한테 교육비를 뭐 많이 쓸 수는 있죠. 근데 그 자녀가 노후의 날을 책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본인은 노후는 본인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젊으면 젊을수록 좀 돈을 최대한 많이 모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의 공식에는 자본금 곱하기 수익률 곱하기 시간이 있어요. 시간은 복리의 마법이거든요. 같은 뭐 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20대가 가지고 있는 만원과 50대가 가지고 있는 만원의 차이는 다릅니다. 20대가 만원을 가지고 30년 투자했을 때하고 50대가 만원 가지고 있는 뭐 향후 기대되는 수익을 생각하면은 차이가 다르겠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년이면 2배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20대가 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50대가 되면 그 만 원이 배의 배가 돼서 뭐 한 6만 원, 7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만큼 많이 어릴수록 많이 아껴 쓰면은 그만큼 노후에 대한 준비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제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1억 모으기 하자.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고작 1억 모아서 뭐 하느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그래도 막상 뭐 1억 있느냐 하면 뭐 없으신 분들도 많아요. 대신에 1억을 모으면은 뭐가 달라지냐고 하면은 기회가 생겨요. 어떤 기회가 생기냐면 어떤 분들은 1억을 자본을 해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또 뭐 1억을 가지고 청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미국 지수 같은 거 투자하면은 연 평균 10% 상승하면은 1억이 있으면 연 평균 1,000만 원이 생기잖아요. 본인 임금 외에. 그럼 그걸 또다시 또 재투자해서 하다 보면 그게 불려지고 해서 노후엔 어느 정도 좀 안정된 노후를 좀 마련할 수 있는 자본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무작정 1억만 모아서는 안 되고 1억을 모으는 기간 동안 금융 시기를 대비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겠죠. 그리고 1억을 어떻게 굴려나갈지 그런 부분들도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좀 젊은 분들이 너무 처음에 그 월급을 받고 너무 기쁜 나머지 막 쓰시던 부분들 막 즐기면서 뭐 최신 휴대폰 몇백만 원 주고 사고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당장은 즐거울 수 있는데 노후를 생각하시면 그 부분들을 좀 줄여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월급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들 좀 얘기해주고 싶어서 좀 방송 켰고요. 이렇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